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인데요. 이 내용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특히 기하평균은 사실은 그냥 알고만 계시고 특히 중요하지 않은데 산술평균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산술평균 언제 쓰냐? 그것만 먼저 기억을 할게요.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최대나 최소의 값을 구할 때요, 일단 구체적으로 푸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식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한 번은 지금처럼 식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아니면 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차수가 아니라서 식이 세워진 경우 보통 그래프와 관련돼서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까요? 그런 경우일 땐 두 번째는 지금처럼 산술 기하평균으로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러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인데요. 자, 우선 제일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산술 기하평균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양수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보다 큰 거, 0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요게 결국 뭐가 되냐면 산술평균이에요. 산술 기하평균이고요. 요게 조합평균인데, 지금 보시면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다.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요건 이따가 제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왜? 헷갈리니까. 그리고 등은 언제 성립한다? A, B가 같을 때. 그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산술 기하평균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대 최소죠. 중요합니다. A와 B가 모두 어떤 경우? 0보다 큰 경우. 등은 언제? 같을 때. 자, 요거 보니까 뭐예요? 합이 일정하죠. 그러면 결국 뭐가 돼요? 곱의 최대값을 물어봅니다. 자, 뭐가 일정하죠? 곱이 일정하면 마지막에 뭘 물어봐요? 합의 최소값을 물어봐요. 당연히 그렇겠죠. 자, 합이 일정하면 곱이 오른쪽에 남아있으니까 오른쪽은 요거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같을 때가 가장 어떻게 될까? 최대값이죠.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은 언제? 등호일 때가 성립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설명할게요. 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죠. 조합평균은 뭐냐? 언급만 할게요. 조합평균은 뭐냐면 어떤 두 수가 있을 때 그 두 수를 우리가 조화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역수로 취해줍니다. 자, 두 수가 이렇게 역수 관계이면 우리는 이 역수들끼리 뭐가 갖고 있다? 평균을 갖고 있다. 그러면 두 수가 지금처럼 역수라면 이렇게 하겠죠. 2분의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 우리가 조합 평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식을 정리해주면 2분의 요거는 A, B에다가 A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 분자니까 2A, B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조합평균인데, 일단 조합평균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단순히 뭐가 필요하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인데 중요한 건 뭐다? 둘 다 양수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둘 다 양수다?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두 개의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와 B가 같을 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증명하는 과정은 눈으로만 쭉 볼게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자,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둘 다 뭐일 때? 0보다 클 때죠. 요것만 잘 눈에 보세요. 자, 보시면 2분의 AB, 그 다음에 루트 AB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연쪽을 옮겨서 두 개를 A 마이너스 B꼴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했더니 결국 분자가 뭐가 돼요? 실수의 제곱이 되니까 당연히 전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 수가 있고,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는데, 자, 물론 지금 보신 것처럼 선분을 이용해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눈으로 익히는 정도로만 보세요. 왜? 가끔 문제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산술 그다음에 기하평균 자체가 어떤 교과서에 한 단원에 들어가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문제 중에서만 언급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증명까지는 요구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혹시 내가 다 했어, 그다음에 더 해보고 싶어, 그때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넘길게요. 자, 넘겨보시면 산술 기하평균의 자 최대 최소죠. 별표샷이고요. 자, 산술 기하평균 최대 최소. 우리가 보통 최대 최소하면 어디서 배웠어요? 무슨의 활용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때 거기에 꼭 한 파트가 최대 최소죠. 근데 그때 활용하면 뭐가 되면 그때 식을 만들죠. 근데 이 식이 보통 어떤 식이냐면 1차, 2차, 앞으로 보겠지만 3차 이렇게 차수가 있는 보통 식들을 가지고서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봐요. 자, 그런데 지금은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은요. 자, 아래쪽에 보신 것처럼 두 개가 양수라는 조건만 있고 다음 부등식은 이건 뭐라고 한다? 항상 성립합니다. 항상. 어떤 경험이 된 게 아니라 A와 B가 양수이기만 하면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요. 합이 일정하게 주면 우리는 그때 뭘 물어본다? 합이 일정하면 곱셈 맥스 최대값을 물어보고요. 두 번째, 곱이 일정하면 우리는 뭘 물어본다? 합의 미니멈 최소값을 물어보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두 수가 어떤 경우일 때? 역수예요. 자, 역수라고 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자, A라는 수의 역수는 뭐죠? A분의 1이죠. 맞아요. 근데 A라는 수의 A분의 4는 역수인가요? 자, 우리가 기준되는 건 뭐냐면 문자 중심입니다. 옆에 있는 이 숫자들은 의미하지 마시고요. 문자 중심으로 두 수가 역수 관계가 되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역수 관계가 되면 우리 이때 자, 곱하면 얼마죠? 1이죠. 곱하면 얼마예요? 4요. 곱이 항상 어떻게 된다? 곱이 일정한 수가 나오죠. 곱이 일정하면 뭘 물어본다? 합의 뭘 물어봐? 최소값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수가 역수인 경우에도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사용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그 내용 언급하는 건데요. 요거 하나 정리해 놓으시고 문제 풀 때마다 언제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냐? 첫 번째 전제는 뭐예요? 보시는 것처럼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A와 B가 0보다 크지 않거나 0이면 어떻게 돼요? 성립하지 않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옆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좀 흐릿하게 나오네요. 자, 옆에 보면 코시 슈바르츠 분식 있죠. 발음 주의하겠습니다. 자, 코시 슈바르츠 분식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가끔씩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없긴 하지만 선생님이 언급하시고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자, 보시면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A랑 B랑 X랑 Y죠. 앞에 있는 거 두 개 곱했더니 AX 제곱 빼고요. B랑 Y랑 곱했더니 BY. 그래서 우리가 각각 개수대 제곱과 각각 문자들의 제곱들을 곱한 거랑 AX 플러스 BY 개수와 문자를 합한 거에 전체 제곱하면 같죠. 근데 중요한 건 등은 언제만 지금 보신 것처럼 뭐가 된다고요? A분의 X, B분의 Y가 되죠.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서는 A, B, X, Y가 모두 양수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전제는 뭐죠? 요거는 실수일 때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수도 되지만 뭐도 된다? 음수도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거는 기억하셔야겠죠? A와 B는 뭐는 안 돼? 그런데 당연히 0이 되면은 안 되겠죠. 왜? 부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증명 과정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따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A와 B가 모두 0인 경우일 때 당연히 물어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0이 안 된다고 얘기한 거고 원칙적으로는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기억하세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경우다 이렇게 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됐습니까?